네, 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송공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벳 황당무계 황당한 문화나의 개소리. 안녕하세요, 문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드디어 제19대 대통령이 결정이 됐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네. 네. 이거 꼭 해보고 싶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네. 저희 녹화 날짜로 오늘 취임 선서를 네. 하는 모습을 보는데 이게 저도 모르게 살짝 울컥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학범 대표가 위클리빗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동물 관련 공약들 네. 좀 살펴보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옳다구나 이러고 신나서 네. 왔어요. 네. 예, 저희가 왜 선거 기간 중에 후보들의 공약들 대체적으로 뭐 이렇다 막 훑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따져볼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제 대통령이 확정이 됐으니까요. 네. 이 한 분의 공약만 이제 철저하게 분석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꽤 방대하거든요. 근데 뭐 물론 저희가 그 예전에 후보들 공약 훑으면서 네. 이 좋은 공약들 다 합쳐가지고 누가 그러니까요. 되든 간에 다 그러게요.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맞아요. 얘기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나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네. 그 당시에도 보면서 이런 것까지 다 짚어주셨구나. 근데 좀 아쉬웠던 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저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이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시작하기에 앞서서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만 5명 주요 후보 중에 뭐 홍준표 후보도 강아지 한 마리 키웠지만 동물을 제일 많이 키워요. 그래서 강아지 2마리, 고양이 2마리, 고양이 1마리는 이제 또 찡찡이라고 유기묘 출신이죠. 네, 맞아요. 그 강아지 1마리 중에 좀 큰 개인데 얘는 문재인 대통령이랑 같이 산책하는 애예요. 굉장히 친하거든요. 마루라고. 그래서 이 유기묘 찡찡이 이름을 딴 동물보호 찡찡이 포럼도 생겼고. 그리고 심지어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는 그 동물보호단체에서 구조한 개농장에서 구조해온 유기견이 있어요. 네. 그리고 얘가 이제 믹스견이거든요. 근데 걔를 또 구조하기로 그 청와대 데려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걔까지 들어가면 이제 총 5마리가 한꺼번에 유기견, 강아지, 대형견, 소형견, 개농장 구조견까지 다 같이 대통령과 함께 사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그 관련해서 일화를 하나 들었는데 예전에 인권 변호사 시절에 그 집에 가서 옷도 안 갈아입고 마루랑 바로 걔한테 달려와서 네. 아니 옷이라도 좀 갈아입지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하루 종일 나를 기다렸을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지금 옷 갈아입을 새가 어딨냐. 저는 그 글로만 읽는데도 약간 울컥했어요. 그 어떤 언론사 인터뷰에서는 뭐 2012년 대선 당시였지만 집에 불이 났는데 가족을 다 구한 다음에 뭘 첫 번째로 구할 거냐 했는데 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마루를 구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었고요. 지금 뭐 그 말씀 하시니까 네. 사실 강원도에 큰 산불이 났잖아요. 네. 근데 그 이재민들 중에서 그런 인터뷰 하시는 내용이 그 반려동물과 그 반려동물만 겨우 챙겨서 나왔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서도 또 그렇네요. 살짝 뭉클하더라고요. 정말 이제는 뭐 네. 동물 관련 공약입니다라고 해서 멀리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늘 애잔하게 좀 만드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네. 이제 정말 구체적으로 좀 실현됐으면 하는 공약들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문재인 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 4월 15일이 정식 대통령 후보 등록 첫째 날이었거든요. 맞아요. 등록한 첫째 날 물론 직접 하시는 아니고 이제 간접으로 등록하시긴 하셨는데요. 그날 첫 번째 일정이 반려동물 공약 발표였습니다. 네. 미세먼지 공약 발표 잠깐 하고 그 공식 행사로는 반려동물 놀이터에 제일 먼저 가셨거든요. 그때 이제 반려동물이 행복한 대한민국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5대 공약을 발표하셨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동물의료협동조합 등 민간 동물 주치 사업 활성화 지원. 말이 좀 어려운데 이따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가 반려견 놀이터 확대. 세 번째가 반려동물 행동교육 전문 인력 육성 및 지원센터 건립. 네 번째가 유기동물 재입양 활성화 추진. 다섯 번째가 길고양이 급식소 및 중성화 TNR 사업이죠. 확대하겠다. 이게 이제 5대 반려동물 공약이었고요. 거기에 2가지 덧붙여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그러니까 중앙농림축산식품부죠. 지방정부 각 지자체에 동물보호 전담기구를 만들겠다. 그리고 어린이 동물보호 교육을 강화하겠다. 이런 이제 7가지 공약을 발표하셨습니다. 그 뒤에도 이제 선거철이 돼서 집으로 막 여러 가지 선거 공보들이 날라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받아보신 게 이 책자형 선거 공보일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에는 동물 관련 내용이 빠져 있어요. 빠져 있어요. 없어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네, 동물자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16페이지짜리인데 안타깝게 여기는 이제 빠져 있어요. 하지만 이제 동물 공약이 빠진 건 아니고요. 다른 데는 많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이게 전단형 선거 공보라고 해가지고 2장짜리인데요.
이게 이제 그림으로 보기 쉽게 문재인 당시 후보의 주요 공약들을 그림으로 표현해 둔 거거든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아래쪽에 강아지, 새, 뭐 도마뱀, 뭐 고양이 그림이 나오고 이제 반려동물 쪽만 따로 빼서 여긴 두 가지만 적혀 있어요. 반려견 놀이터를 확대하겠다. 또는 행동교정 등 반려동물 지원 센터를 건립하겠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얘기가 여기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 후보들이 10대 공약을 몇 월 며칠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 10대 공약 중에 9번에 이게 농어민,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소득이 늘어나는 활기찬 대한민국이라는 공약을 9번째로 내셨거든요. 10대 공약에. 거기에 이제 반려동물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농업촌 공약 그 정책을 챙기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아마 대통령 직속으로 농업특별위원회가 설치될 거로 보이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축 질병 백신을 국산화하고 대표적으로 구제역이나 AI 백신 같은 거겠죠. 그다음에 가축 질병 공제 제도를 도입하겠다. 저희가 위클리벳에서 가축 질병 공제 제도를 따로 다룬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도입하겠다고 아예 이 10대 공약 안에 이제 박아 놓으셨고요. 뭐가 많죠? 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또 선거 공약서라고 해가지고 또 17페이지짜리로 또 따로 제작된 게 있는데요. 여기에 농업 16번에 농업을 중히 여기는 대한민국 부분에 방금 제가 말한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축산 방역 조직 및 예방 강화. 축산 방역 조직. 우리가 방역 정책국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꼭 방역 정책국이라고 그 워딩을 정확히 하진 않으셨지만 축산 방역 조직 및 예방을 강화하고 상시 수의사 진료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상시 수의사 진료 체계라는 게 가축 질병 공제 제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공제에 가입한 농가들이 매달 돈을 조금씩 내면 수의사들이 정기적으로 가서 검진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상시 수의사 진료 체계라지만 이게 가축 질병 공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뒤에 넘기면 이번에 문재인 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또 강력하게 얘기했던 거 하나가 통신비 절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선거 책자 맨 뒷장을 아예 그냥 통신비 절감 내용을 넣었는데 밑에 반을 그냥 반려동물 공약으로 넣었습니다. 맨 마지막 장이거든요, 이게. 근데 위에는 통신비에서 기본 통신 기본이 완전 폐지하겠다, 단톡법 개정하겠다, 뭐 이런 것들 쭉 나오고요. 밑에 반이 그냥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삶입니다. 그래서 아까 4월 15일 날 반려동물 5대 공약 발표하셨잖아요. 근데 발표하고 이 워딩 때문에 약간 논란이 됐어요. 그래서 그 워딩을 좀 수정해서 내용을 좀 당겼거든요. 특히 문제가 됐던 게 이 동물 의료 협동조합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말이 좀 논란이 됐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사실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확 와닿지도 않았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면 그 얘기를 좀 드리면요. 그러니까 네. 4월 15일 날 공약 발표할 때는 여기 첫 번째 공약으로 동물 의료 협동조합 등 이걸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네.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더불어민주당 이 문재인 캠프에서 선거를 치를 때 국민들로부터 이제 민원을 받는 거예요. 이런 공약들이 나오면 어떻게 했냐 쭉 받았는데 반려동물 관련 그 민원이 엄청 많고 그 중에 뭐 대부분이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된 그런 민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을 느끼고 있구나 국민들이 뭔가 공약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던 찰나에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향은 농식품부 추진 계획에는 뭐 표준 진료 수가제, 동물병원 진료비 수가제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게 도입이 안 되면 진료비 공시제를 하자. 그래서 우리 동물병원에 이 진료는 얼마, 이 진료는 얼마 이렇게 공개돼서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게 하자. 아니면 이 병원마다 공개하는 게 너무하다 싶으면 지역별로 공개하자.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는 중성화 수술이 이만큼에서 이만큼 사입니다. 뭐 이런 거. 이런 계획들이 확정은 되지 않고 지금 연구 용역 중이거든요. 어떤 방법이 좋은가? 그래서 그런 게 아마 이 문재인 캠프 안에서 논의가 됐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어떻게 빠지게 됐는데 여러 가지 내부 과정이 있었어요. 빠지게 되면서 아예 그런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된 공약이 빠져버린 거죠. 그랬더니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아니 이 민원이 제일 많은데 어떻게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된 공약이 빠지냐. 그래서 이제 동물병원 의료 협동조합이 들어간 건데 여기서부터는 제 추측인데 어떻게 들어가게 된 것 같냐면 이 4월 15일 날 이거 발표하신 곳이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상암 월드컵 공원의 반려견 놀이터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포구에 지금 우리나라 최초의 동물 의료 협동조합 동물병원이 있어요. 비영리 법인으로 우리 동생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지역구가 이제 마포구니까 손혜원 의원님이 거기를 잘 알고 계실 거고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이 이 동물 의료 협동조합을 굉장히
지원을 많이 했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협동조합 자체에 대해서 사실 지원을 많이 했고, 하시죠. 맞아요. 그래서 네. 그때 동물의료 협동조합 생길 때도 굉장히 지원이 많이 갔어요. 아마도 마포구에 있는 우리 동생을 벤치마킹해서 박원선 시장님이나 손혜연 의원님의 추천으로 이게 들어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말 나온 김에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협동조합이든 말든 영리법인 형태의 동물병원을 만들 수가 없어요. 비영리법인 형태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우리 동생도 지금 우리나라 유일의 동물의료 협동조합 동물병원인데 지금 몇 년째 적자예요. 그래서 이게 시도는 좋았으나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논란이 많이 됐어요. 이거 활성화시키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그랬는지 요 뒤에 요 책자 마지막에 들어간 공약에는 이 말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동물의료 협동조합이 빠지고요. 반려동물 보호자 부담 완화를 위한 자율적 표준 진료제 도입이라고 말이 바뀌었어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TNR 확대 지원 이런 거 나머지 똑같거든요. 근데 이 말이 이제 진료 표시제로 다시 바뀐 거죠. 그런 논란이 있어서 이제 공약을 좀 수정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니 근데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일단 반려인들이 1000만이나 되기 때문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공약에 제일 관심이 가는 건 맞아요. 근데 뭐 동물에는 반려동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산업동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실험동물들도 있잖아요. 그런 동물들에 대해서는 또 어떤 얘기들을 하고 계신지도 좀 궁금하고. 사실 문재인 캠프에서 당시에 발표했던 공약에는 그 다른 동물에 대한 얘기도 담겨 있어요. 근데 그 내용들이 어디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냐면 더불어민주당 당 차원에서 4월 28일인가 대통령 선거를 조금 앞두고 아예 정책 공약집을 발표했거든요. 공약집 이름이 나라를 나라답게,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공약집을 발표하면서 4대 비전 12대 공약을 발표했어요. 이게 387페이지짜리거든요. 여기에 그냥 그 문재인 대통령의 계획이 다 담겼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에 지금 문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일단 축산 방역 조직 및 예방 강화 아까 담겼던 거죠. 이게 이제 아마 농식품부의 방역 정책국 같은 그런 조직을 강화하겠다는 얘기고요. 사육시설 개선을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를 우리가 시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기존의 농장들이 동물복지형으로 바꿀 때 그걸 계속해서 나라에서 지원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항생제 사용 억제. 이게 가축에 사용하는 항생제가 잔류 문제가 심각해서 인간의 건강 문제까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항생제 사용을 억제하고 지금 AI 백신의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도입하냐 마냐부터 논란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한국형 백신 생산 체계를 구축하겠다. 그리고 가축질병 공지제도 도입하겠다. 상시 수의사 진료 체계 구축하겠다. 같은 내용이고요. 거점 소독 시설 현대화라는 공약이 들어갔는데요. 이 거점 소독 시설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그 가축 전염병 터지면은 길 가다 보면은 그 도로 중간이나 이런데 거점 소독 시설이라는 게 있는데 이 지금 완전 이상한 게 너무 많아요. 제대로 안 돼 있는 게 소독 효과도 없을 뿐더러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겨울철에 다 얼어붙고 그래서 지금 과연 거점 소독 시설이 필요하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그냥 왜 길바닥에 소독약 쏟아붓고 뭐하냐. 인력들 가서 24시간 고생하고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시설을 일단 현대화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제대로 갖춰진 현대화된 시설의 거점 소독 시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설이 잘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점 소독 시설은 그런 게 없고 오히려 민간 업체에서 운영하는 거는 돈을 잘 써가지고 제대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이걸 벤치마킹하면 아마 좋을 것 같고요. 동물 실험 규제를 강화하면서 동물 대체 시험법 기준을 이제 지원을 하겠다고 했고요. 초중고 해부 실습을 지금 대체 기술을 사용해서 이제 실제로 동물이 희생되지 않도록. 네, 초중고 해부 실습 우리 사실 개구리 해부하고 이런 게 큰 의미가 없거든요. 붕어 해부 이런 거. 그런 걸 이제 좀 없애보겠다고 이제 하셨고요. 지금 화장품 동물 실험 금지법은 통과가 돼서 이제 시행이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행될 때 제대로 지원을 해서 전면 시행되도록 하겠다. 그리고 학교 과정 또는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 있잖아요. 초중고에.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동물보호 교육을 강화하겠다. 아 이거는 진작에 됐었어야 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 동물보호 교육이 고학년 4, 5, 6학년에 대해서만 시범 사업으로 진행하는데 지금 110여 개 학교에서 하는데 만족도가 너무너무 높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초등학교 정규 교육 과정에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아마 넣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른 거 넣을 것도 많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넣는 거 이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먼저 넣어놓고 또 지금 4, 5, 6학년 하는 거 저학년까지 다 내려가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는 정규 학교 과정에 넣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넣은 게 이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동물보호 전담기구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동물보호과 이런 게 되겠죠. 이런 공약들이
담겼습니다. 네. 사실은 왜 반려인들 중에서도 소수 그리고 동물보호 단체분들, 수의사 선생님들, 그러니까 어떤 특정인들에게만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이 공약에 담겼잖아요. 네. 이게 저는 더도 말고 그냥 일반인들에게, 일반 국민들에게 다 보편화만 돼도 참 좋겠다. 예. 그리고 조금 더 아쉬운 게 있다면 동물권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맞아요. 예. 그거는 좀 아쉬워요. 네, 이번에 이제 동물보호 복지 관련해서는 심상정 이제 의원님이 가장 거의 완벽에 가까운 공약을 냈거든요. 근데 네. 그 심상정 후보님 공약 중에 이제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1번으로 동물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헌법에 동물권 명시하고 민법에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조항을 개정하겠다. 거기서부터 동물보호 복지를 이제 공약을 시행하겠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근본 문제가 뭔지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다양한 것들도 지금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동물을 물건 취급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게 빠져 있죠. 네. 그래서 그게 좀 들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끊임없이 저희가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네. 같고요. 자, 이번 그 대선이요. 촛불 대선이라고 해서 시민이 함께한 위대한 여정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사실 촛불로부터 시작해서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만든 대통령이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알아서 다 바꿔주겠지라는 마음이었다면 지금은 한 사람,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그냥 바뀌는 건 없구나. 우리가 그 대통령과 함께 무언가를 해야 되는구나라고 대체로 다들 동의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동물 관련해서 공약도 빌공짜 공약으로 끝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함께 참여를 하셔야 되고요. 건의하셔야 되고요. 의견을 내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우는 아이 젖준다고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많이 울어야 돼요. 우리 5년 내내 계속 목이 터져라 좀 울어봅시다. 예. 자, 위클리벳 황당무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